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헤이렌베인 대 알크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렌베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상당한 팀으로 다득점 양상이 짙은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경기당 1골을 넘지 않는 실점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박스 안에서 허용하는 슈팅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이 수비적인 안정감의 이유, 수비수들의 1대1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올 시즌 인터셉트 순위에서 리그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타입이죠.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이 좋은 상황이라 앞서 언급한 대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특히 홈에서는 절반이 넘는 54%의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약스에게 0대5로 패한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2골을 초과하는 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다만 빌드업 상황에서는 롱킥 비중이 제법 있는 상황이라 다득점과 친숙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팀의 무게 중심이 후방에 맞추어져 있고 반 호이동크가 제공권이 꽤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공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는 한 환경이죠. 알크마르는 현재 1위인 페에노르트와도 승점이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 결과로 순위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상대의 뒷공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리는 유형입니다. 리그에서 상위 팀이라 꾸준히 중앙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찬스를 상당히 많이 잡는 타입의 팀. 데가르드뿐만 아니라 조커로 나와서도 훌륭한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파블리디스 등 가지고 있는 옵션이 많고 두 선수들의 제공권도 꽤 좋은 편이라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롱볼이나 세트피스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알크마르가 세트피스 득점이 1골 밖에는 없긴 하지만 헤렌벤의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31%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상위 전력의 숙명인 카운터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헤렌벤이 직접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를 타겟으로 삼고 세컨볼 싸움에 나서는 양상이라 아주 위협적인 위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렌벤의 수비적인 성과가 상당히 뚜렷한 것은 감안해야 하나 가지고 있는 공격 옵션이 많고 경기 주도권을 잡고 집요하게 상대 뒷공간과 허점을 노리는 플레이 스타일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렌벤이 데드볼 상황에서는 다소 약하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헤렌벤의 수비적인 안정감과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박스 안 슈팅 제어 능력을 감안한다면 팽팽한 접전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로테르담 대 엑셀시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테르담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지만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성적입니다. 두 경기는 PSV와의 경기였으며 하브리그 팀은 베르텔로와의 경기에서는 아벨스의 자책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올 시즌 스파르타의 빌드업이 정교함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며 여전히 롱볼과 세트피스의 빈도가 높고 중앙 점유율 확보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공격진의 결정력이 물이 오른 것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올 시즌 리그 공격 효율이 가장 좋은 팀이 스파르타이기 때문이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반 크루이도 기대 득점에 비해 2골을 더 수확하는 등 팀 전체적으로 9골에 가까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베르슈에렌의 징계 결장이 아쉬운 부분이나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기만 하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이라 카운터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며 공중볼 경합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 롱볼 옵션이 주력인 팀을 상대로는 저승사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13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오르는 최근 후로닝원을 1대0으로 겨우 잡아낸 것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골의 41%를 세트피스에서 넣고 있는 엑셀시오르 입장에서 공중볼 최강의 스파르타를 공략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들의 박스 안 슈팅 억제 능력도 나쁜 것이 문제인데 특히 유게드 안쪽에서 슈팅을 내주는 비중이 10%를 기본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결정력이 좋은 스파르타 공격진들이 노리기 좋은 찬스입니다. 세트피스 비중이 높은 팀이지만 본인들도 세트피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엑셀시오르가 올 시즌 롱킥과 세트피스 위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스파르타가 경기당 20회가 넘는 공중볼을 따내는 등 리그에서 공중볼을 가장 잘 따내는 팀이라 공격에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이 떨어져 결정력이 좋은 스파르타에게 실점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아약스 대 트렌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약스는 최근 5경기 성적이 좋기는 하지만 컵대회에서 하부리그 팀을 꽤 만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선두 경쟁에서도 점점 밀려나고 있는 상태죠. 일단 베테랑 타디치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야 하는 상태. 그러나 현재 팀 내 득점 1위와 2위가 모두 빠진 상황이라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리그 4경기 무승을 기록하는 도중에도 골은 꾸준히 나오던 편이기는 했지만 트렌테의 수비력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들의 성과가 이어질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두 추격을 위해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아약스가 공격적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중앙에서는 핵심 클라센이 건재한 상황이라 라인이 뒤로 쭉쭉 밀리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지만 실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렌테는 10월 16일 이후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17점을 넘기지 않은 팀은 트렌테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트렌테의 수비 방식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는 것, 이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전진을 선호하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궁합이 꽤 좋기는 한 편입니다. 원정에서 트렌테에게 패배를 안긴 일치리 팀은 선두 페에노르트가 유일한 상태, 현재 아약스의 공격진 뎁스가 질병 이슈로 인해 크게 약화된 상황이기도 해 수비적으로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볼프스빈켈이 중원에서 제공받는 찬스에 비해 골로 이어지는 횟수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강한 압박과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은 아약스에게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약스 위주로 보기엔 위험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아약스의 공격 뎁스가 거의 박살난 상황이고 늘 증명하듯이 리그에서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트렌테가 보여주고 있는 수비력과 뒷공간을 노리는 집요한 스타일은 라인을 높이면서 몰아치는 성격의 아약스에게 상성상 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